안녕하세요. 도기한의 경매왕의 도기한입니다. 오늘은 부자마인드 75강 되겠습니다. 75번째 강의는 첫사랑의 강렬한 추억은 잊어라,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뽑는 데는 사실은 과거에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컨설팅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 회사도 성장하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스파레주의 경매 실전 강의 또한 제가 10년간의 경매 컨설팅 어떤 노하우들이 집약된 거죠. 물론 컨설팅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스파레주랑 맞닿아 있질 않습니다만은, 제가 28세부터 경매 투자를 하면서 최단 기간에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어떤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들이 쌓여서 가장 빠른 어떤 훈련법, 그 훈련이라는 게 내가 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경매라는 어떤 생소한 분야를, 경매라는 새로운 어떤 분야를, 부동산 분야를 그 당시 IMF 당시에 제가 이 바닥에 들어왔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헛 시간을 낭비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공부도 헛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공부하는 거를 되게 질색팔색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는 형식보다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 효과를 보는 가장 빠른 길에 대한 고민을 남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뭐랄까, 여러분들이 곤투 선수들 보면은, 오래된 프로 곤투 선수들은 주먹이 굉장히 예리하게 나가는 반면에 이렇게 길 가다가 아마추어들 또는 운동을 안 해본 사람들끼리 주먹질을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허당일 수가 없죠. 즉 내가 여기서 몸에서 주먹이 나가서 에너지 소실이 없이 가장 빠른 에너지, 내 에너지의 100%, 120%가 한 점으로 모이는 게 프로 선수들이라면,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주먹이 파도를 치면서 중간에 에너지를 소실하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육상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내 에너지를 많이 까먹습니다. 그러나 육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육상 폼이 있죠. 그래서 내 에너지에 소실 없는 폼을 찾아내고, 그 폼을 우리가 숙련되게 연습을 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포즈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몸을 이렇게 낮춰서 움츠러뜨리면서 가죠. 그죠? 스포츠카들은 조금 더 차고가 낮습니다. 그죠? 차고가 낮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조금 덜 타는 거죠. 그게 이제 빠르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인데, 그러면 경매라는 걸 선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무엇일까? 가장 빠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좋은 것들을 계속 잡으면 되겠네. 그럼 계속 잡는 데 있어서 힘이 끊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계속 가려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한번 턴을 냈다가 왼쪽으로 턴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길에 어떤 동작을 좀 섞으면 가장 빠를까? 이 물건과 저 물건을 사이에 두고 어떤 연결점을 갖고 다른 물건을 샀을 때 내가 가장 빠르게 부드럽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것들을 고민해서 담아낸 게 사실은 스파레주인 거죠. 예,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고, 이 고민이 녹아있는 게 부자마인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육생들이 이제 우리 협회에 인연이 되거나 스파레주 교육생이 될 때 부자마인드 책을, 제 책을 제일 먼저 봅니다. 이 책에 반해가지고 지사도 했고 튜터도 하고 코치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학문의 스파레주라든지 경매 실전 단계에 들어오면은 부자마인드 책을 절로 던져버립니다. 부자마인드 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한 번, 두 번 보면은 마치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마인드 책은 10번, 20번 봄으로써 지속적으로 실전을 하면서 또 한 번 읽으면서 마음을 닦아야 되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몇 채를 샀네 해도 어떤 깨달음을 팍 가진 사람들은 아직 좀 보기 드물더라.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책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사랑의 강렬한 추억은 잊어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사랑 이제 75강이니까 조만간 끝나겠죠. 첫사랑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 같은 나이대에는 뭐 첫사랑이 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대에는 그게 그렇게 절절하고 되게 안 잊혀질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20대 초반에 첫사랑이 있고 지금 이제 50이라고 하면 벌써 30년, 20몇 년 전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렇게 첫날은 대단해 보여도 이튿날은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매라는 게 장점 중에 장점이라면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건이다, 이게. 오늘 보면 오늘 베팅을 하고 지금 주식이 떨어지니까 낼름 파는 그렇게 충동적인 어떤 선택보다는 오랫동안 선택의 시간이 있는 이 경매가 참 어찌 보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강렬한 추억은 잊어라라는 뜻이 제가 왜 썼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을 꺼가면서 공부를 해볼까요? 줄을 꺼가면서 여기 보니까 제가 있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인생에서 가장 순수할 때 첫사랑을 합니다. 그죠? 여기서 사실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순수하다는 뜻이 뭐지? 그냥 뭣도 모를 때죠. 뭣도 모를 때. 세상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어떤 악인들, 이상한 탐욕스러운 사람들, 전부 다 아기 때는 해맑게 웃었지 않겠습니까? 깐난 아기 때 걔가 커서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해를 끼치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과장 광고하고, 그 다음에 남의 재산을 해코지하고, 그 다음 남을 험담하고, 물어뜯고,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순수할 때 첫사랑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썼지만 순수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정말 순수한 것이냐 아니면 무지한 것이냐에는 또 다른 문제죠. 일단은 지나가겠습니다. 첫사랑은 거의 다 실패하죠. 이유는 뭡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식들이 첫사랑을 한다고 하면 첫사랑이 이루어질 확률은 매우 낮으니 너무 힘 빼거나 정신 팔리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고 말을 해줄까요? 이렇게 이제 했네요. 맞습니다. 너무 힘 빼지 말고 정신 팔리지 말고 야 너를 위해서 시간 써 라고 저는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고 저의 자식들이 이런 부분에서 힘을 빼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네. 아니면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그냥 못 본 채 놔둘까요? 어떤 사람은 헤어진 첫사랑을 못 잊어서 5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네, 이 책을 쓸 당시에 인간극장인가에서 어떤 50대 중반의 아저씨를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30년 동안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집착일까 순수함일까? 그 당시 이 책을 쓸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만날 때마다 비교를 하느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들어본다. 그렇죠? 즉 뭐냐? 첫사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첫사랑에 대해서 집착을 통해서 나중까지 기다리는 이 행위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뭘 합니까? 중간중간에 만나는 여자들과 첫사랑 남자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첫사랑은 첫사랑이고 그 다음인데 통상 첫사랑 그러면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결혼도 그렇죠. 첫 번째 사람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두 번째를 만날 때는 첫 번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항상 비교하면서 혹시 얘도 쟤처럼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굳이 사랑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다. 대학교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했네요. 잘 나가는 유명 대학에 들어갈 때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취직자를 얻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눈만 높아진 이유로 취직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내가 이 대학을 나왔는데 내 수준에 맞는 일자리는 이런 자리 같은데 그런 자리를 못지 못했을 때 차라리 백수로 살아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먹고는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욕심에는 차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에 시달리고 인생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과거의 강렬한 추억은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현재 생활과 미래 생활을 망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걸 쓴 거죠. 어떤 거를 다시 한번 과거의 강렬한 추억은 때로는 힘들 때 힘을 주기도 한다. 그죠? 그러나 자칫하면 현재 생활과 미래 생활을 망치기도 한다. 과거의 강렬한 추억은 오히려 현재 생활과 미래 생활을 망치죠. 그래서 어떤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여성이 집에서 아버지가 폭군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맨날마다 애들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하고 하는 것을 지켜본 여자가 성장을 하면 세상의 모든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괜찮은 남자인데도 길에서 어떤 사람하고 한번 다투거나 언성이라도 높아질라 치면 자기 아빠가 그림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살다가 가끔 화날 때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이 여성은 화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과거의 추억이 필름이 돌면서 싫다라고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볼 때 너무 싹싹하고 순수하고 순수해요. 그죠? 친절해. 그래서 좋아라 했더니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자기랑 다툴 때는 때리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이게 오판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과거의 강렬한 추억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성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들을 연이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치는 경매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경매 투자는 어차피 평생을 두고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일인데요. 살다 보면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크게 볼 때도 있고 적게 볼 때도 있다. 크게 볼 때도 있고 적게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네요. 경매 고수라고 해서 모든 투자에서 크게 본다고 할 수 없고 경매 초보자라고 해서 모든 투자에서 적게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하는 날짜가 지금 방송이란다. 이 녹음을 하는 날짜가 2020년 4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바빴지만은 나름 협사모 단체방에서 좋은 소식들이 터져 나왔죠. 온리 낙찰반에 왔던 이제 두영 씨도 낙찰됐죠. 그 다음에 현송님도 S클럽이신데 27기시죠. 그 청주에서 2건, 대전에서 1건 이렇게 낙찰이 되고, 물론 그럼 대전에서는 아는 우리 27기의 동기분이 대신 가서 입찰을 봐주는 이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낙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우리 20기인가? 경진씨도 또 이번에 그 다가구가 낙찰이 됐죠. 경진씨는 우리가 이제 나름 제가 막 소심하다고 놀리는 타입인데 덩치에 안 맞는 큰 거를 잡으셔서 내가 오전 아침에도 6시 반에 이제 대화할 때도 소심쟁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봤더니 저번 주 토요일 날 S클럽 간에 우리가 모여서 한번 놀았잖아요. 이때 이 친구들, 같은 동기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토요일 날 만나시고 일요일 날 또 현장에 내려가시고
같이 호텔에서 숙박하시면서 오늘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났는가 싶었더니 또 29기에서의 종환씨가 또 낙찰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낙찰된 건수만 해도 4개, 5, 6개가 낙찰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자잖아요. 그랬는데도 모든 투자에서 적게 본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왜 이거를 드렸냐면은 오늘 낙찰 받은 건들이 거의 다 고수익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다. 경매 고수라고 해서 모든 곳에서 크게 벌 수도 없는 것이고 초보자라고 해서 모든 투자에서 적게 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실력이냐라고 생각할 만하죠, 우리가. 즉 인생사가 원래 예측할 수 있는 일보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듯이 투자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흐름이 있겠지만 크게 벌고 적게 보는 경우는 개별적 사안마다 다양하다고 봐야 하는 게 옳은 판단이다. 예. 즉 하수라고 해서 항상 적은 시대차익만 보는 게 아니고 고수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타자들, 야구 선수들이 항상 나와서 홈런 치는 것가 아니고 어떨 때는 삼진아웃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투수가 되게 잘 던진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홈런을 두들겨 맞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축구 선수들도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고수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실력의 고저가 좀 낮은 반면에 하수는 실력이 우라가 생기고 중요한 판단을 할 때 헛짓을 하게 되고 이런 게 하수. 자본 운영을 좀 미숙하게 해서 더 돈을 버는 길이 이 길이 있는데 저 길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경매에서 재미를 실컷 2, 3년 동안 봐놓고서도 4년째 누가 다른 거 하자고 휘딱 가서 벌어놓은 걸 까먹기도 하죠. 자, 요게 고수와 하수 차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는 귀가 얇아서 자기의 어떤 지적인 어떤 부분에 어떤 지적 영역에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조금 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제가 늘 우리 스파레주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있는 그 경매 영상을 찍는 사람보다 당신이 더 고수다. 개수도 많고 시세 차익률도 많고 물건 보는 눈도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왜 그런 유튜브의 방송 싸구려 강의를 듣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말은 뭐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협회와 좀 멀어져서 내가 통제할 수 없게끔 되거나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귀가 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정체 현상을 반드시 빚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 거야. 자기가 실력이 높은데 밑에 놈 말을 들으니 잘 될 턱이 없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거는 본인이 살아온 성장 배경상 어떤 자아라든지 자존감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특히 자존감이 떨어질 때 하수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형태의 실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경매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마치 첫사랑의 강렬한 추억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간혹 크게 번 기억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려고 하더라. 과거에 한번 이렇게 벌었으니 이번에도 또 그런 걸 해야 돼. 즉 과거에 내가 만난 여자가 말이야 키가 170이었어. 그 다음 늘씬한 게 얼마나 모델 같은데 그런 더더군다나 나한테 귀찮게도 안 하고 항상 나를 배려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애랑 헤어진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날 때마다 그 애랑 비교하는 거죠. 아이고 그때 걔는 170만이었는데 이번에 만났더니 난장호 똥자루만한 애를 만났네. 아이고 걔는 종아리가 이뻤는데 이번에는 종아리가 그냥 하마다리처럼 생겼네. 뭐 옛날 걔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만나도 추리닝만 입고 만나도 좋았는데 이번에 얘는 만나면 추리닝 입었다고 잔소리를 하네.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 게 생겨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사랑에 너무 강렬하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날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어나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끼리 이제 옛날에 막 어렸을 때 이제 농담들이 뭐냐면 너무 헤어질 때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놈 만날 때마다 비교해서 다른 놈하고 잘 안 되게끔
뭐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잘해주면 그 일종의 복수가 된다 라는 어떤 농담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막 20대 때 주고받았던 얘기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크게 한 번 또는 몇 번 벌었던 강렬한 기억 때문에 같은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벌지 못할 때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투자에 흥미를 덜 느끼는 나머지 투자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하수들이 망가지는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애초에 하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버리면 마음이라도 겸손해지는데 하수한테 과분한 물건이 한 번에 얹혀지면은 그때부터는 본인이 실력이 그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얻어 걸렸는데 그 얻어 걸린 게 실력인 줄 알고 또는 실력은 아니더라도 그 벌었던 강렬한 추억 때문에 예를 들면 옛날에 한 7천 벌었는데 이번에 한 3천 버는 거 하려니까 안 하고 싶은 거지. 안 하고 싶은 거야. 7천 버는 거 해야 되는데 그래 가을에 좋은 거 쏟아지고 그래 유튜브에 보니까 내년부터 쏟아진다는데 뭐 쏟아진지 지들 어떻게 알아. 그럼 쏟아지면 여러분께 생깁니까? 물건이 그래 오늘 10,000개 쏟아졌어. 자 가을께 되니까 50,000개가 쏟아졌어. 자 50,000개 쏟아지면 여러분께 생기나요? 여러분께 딱 잡으려면 고수익 물건이 생기나? 딴 놈 놀고 있는가? 이런 어떤 환경적 요소가 있는데 벌써 그 말이 휘딱하면 하수인 거죠. 하수 중에서도 구제하기 힘든 하수에 속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연봉이 월 1,000,000원씩 받았는데 잘렸어. 그러니까 월 500짜리 직장 같지가 않은 것이지. 그래서 한 2, 3년 배가 고파 보니까 야 500짜리 직장도 이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500짜리 직장에 원서를 넣으면 그때는 이미 나는 몇 년 늙었죠. 기능도 좀 떨어지죠. 트렌드를 못 따라가죠. 그럴 때는 이제 또 300짜리도 300 싫은 거야. 그래서 또 몇 년 지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 즉 뭐냐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직접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에 어떤 추억이 빠져가지고 옛날에 7천 벌었으니까 나도 이번에 3천은 좀 별로고 5천은 버는 거 해야 돼. 벌써 이런 거에 빠지면서 좋은 물건을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수들 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돈이란 것이 늘 일정한 수준만큼 벌리는 것이 아니란 것쯤은 20대만 돼도 알 수 있다. 잘 나갈 때 더 벌고 어떤 경우에는 실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명한 야구 선수도 어떨 때는 성적이 좋다가 어떨 때는 2군으로 밀려나기도 하는 것처럼 조금만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이치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쉬운 이치를 경매 초보자들은 왜 모르는 것일까요? 한 번의 대박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좀 더 똑똑해지거나 겸손해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큰 부자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과거의 강렬한 추억과 과거의 수익률에 꽂혀가지고 다른 걸 못하면 딱 100% 얘 하숙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지는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좁은 생각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대박을 노리는 생각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죽치다가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기에 돈을 날리는 경우를 봤다. 2년 전에도 경매를 배웠던 학생이 경매 투자에 몰입하면서 경매 실력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서울 지역이 뜬다 하면서 재개발 얘기 나오고 재건축 나오고 이렇게 올랐다 저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지역에 일반 금매로 사는 것을 봤습니다. 자, 금매로 사서 3년간 묵혀놓으면은 경매로 3년 동안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됨으로써 버려버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2년 전에 서울에 재개발한다는 자리에 샀어요. 한 1억 2억 들여서. 그러면 2년 동안 경매로 사면은 그 재개발이 이익이 실현돼서 나오는 5년 이후에 2억을 벌지 1억을 벌지 3억을 벌지는 모르지만 그때 2, 3년 동안 1억으로 경매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큽니다. 5년 후에 보면은 훨씬 커요. 비교가 안 돼. 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경매 실력이 낮고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앞에 당장에 재건축 재개발이고 아파트 있다 그러면 글로 가서 꽂혀버리는 게 하수들의 문제인 거다. 이게 문제죠. 문제.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인연은 끊어진 거죠. 어쨌든 경매를 꾸준히 안 하면 아무리 뭐 우리가 같은 그 교육생이지만 나중에 뭐 한 2년 정도 흘러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서로 머쓱한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간간히 보고 간간히 만나줘야 뭐 어떤 도움의 손도 저에게 내밀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다른 데 가서 실컷 놀다가 나중에 안면 틀라고 하면 더 힘들죠. 그것도 또한 미련한 짓을 한 거다 이게. 그죠? 대부분 경매로 2, 3년을 해서 재미를 보면 경매를 해야 되는데 경매로 2년, 3년 해서 몇 건 해서 재미 좀 보면 그걸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그게 몇 년을 기다리는데 지금처럼 악한 시절, 좋지 않는 시절을 맞아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2년 전에 분양을 할 때 2년 동안 쭉 좋을 줄 알았죠. 그러나 지금은 또 실물 시장이 어려워진다. 자, 저는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봤다. 이 경기라는 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이거 영원할 줄 알고 산다 이게. 그래서 경매로 번 돈이 일반 그 도매 시장에서 번 돈이 소비 시장에 가가지고 날리고 그 다음에 2년 3년 지나서 경매 감각이 추락한 상태에서 또 옛날의 추억으로 물건을 사보려고 하면 안 사진다 이게.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시작하면 떠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스피드 스케이팅을 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한 몇 달 쉬어버리면 이 실력이 나옵니까? 내가 예를 들면 헬스 선수예요. 이렇게 한 달만 놀아보세요. 근육이 녹아버려. 그래서 헬스 선수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합니다. 하루에도. 그러면 경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매로 큰 부자 되려고 선택을 했으면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쉬는 거야? 실력도 없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한 번 쉬고 한 템포 쉬고 그럼 도루묵이 되는 거야. 이게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죠.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말짱 도루묵 이렇게 하죠. 도루묵. 네. 도루묵은 선조대왕이 그 의정부에 이제 도망을 갔을 때, 의정부가 아니구나. 저기 의주인가? 신의주 뭐 위에 평양이든 의주든 갔을 때 워낙에 배를 곤고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죠. 그래서 어떤 생선을 주죠. 그 생선을 먹은데 그 생선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네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 생선을 먹고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생선에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이 뭐 있는데 그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양으로 이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서 한양으로 가서 과거에 먹었던 그 맛있는 생선을 다시 먹었더니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걔를 다시 도루묵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도루묵이죠. 그게 이제 도루묵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쭉 가야 되는 것이다. 하다 말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다 말다 하지 마세요. 하면 쭉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 회원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몇 건 했어. 그 다음에 몇 건 하니까 딱 스톱을 해버리고 또 다시 남편 말로 듣죠. 몇 건 할 때는 남편의 말을 탁 자르고 나와가지고 돈을 벌어.
그럼 돈을 벌었으면 더 안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번 다음에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경매를 끊더만. 참 보기 드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75강이죠. 부자마인드 75강은 첫사랑의 강렬한 추억은 잊어라. 강렬한 추억은 잊어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추억이랄 게 있습니까? 그죠? 첫사랑의 강렬한 추억이랄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0대, 30대 초반만 돼도 아직도 첫사랑이 절절한 경우도 있지만, 한 이제 30 후반, 40대 초반만 돼도 첫사랑?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경매도 그러해야 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수도 큰 돈 벌 수 있고, 고수도 작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고수는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쭉 벌어서 큰 부자가 되지만, 하수는 간간히 나와서 한번 띡 하고 놀다가 띡 하고, 마치 날품팔이 노동자처럼 돈 떨어지면 한번 하고, 아니면은 은행털이처럼 돈 떨어지면 은행 한번 털고, 사기꾼처럼 돈 떨어지면 한번 사기치고 몇 년 쉬고, 요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부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70, 80대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부자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예. 오늘은 그 부자마인드 75강 첫사랑의 강렬한 추억은 잊어라를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